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못 물어보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얼핏 봤을 때는 이게 M2F인 경우 그리고 F2M인 경우 굉장히 사람들의 혐오 반응이나 그리고 이제 주목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으로 트랜지션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주목받고 훨씬 더 민감한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것에 비해서는 뭐 좀 그냥 조용조용 좀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차이는 왜 벌어지는 걸까? 혹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똑같은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그거를 저도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은 M2F와 F2M에 대한 사회적 감정 온도도 저는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M2F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일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주목도가 높고 트랜스 남성일 때는 그냥 패스가 되고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관찰이 꽤 김다은 기자님 말처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줄리아 세러너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트랜스젠더 혐오와 트랜스젠더 여성 혐오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여성 혐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트랜스 여성들은 여성 혐오를 공유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강조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얼마 전에 오은영 씨가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가 이제 여자 옷을 입는다 뭐 이런 것들 또 드레시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마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젠더 프리한 어떤 교육으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총을 뭐 한다거나 야구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우주선을 보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너무 환영하고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을 젠더 프리하게 키워라고 기뻐하는데 남자아이가 드레시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거나 요술봉을 가지고 놀려고 한다거나 엄마의 화장품을 건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얼굴을 붙이면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식의 감정에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여성성에 대한 평가절하, 세계적인 평가절하 안에서 사실은 젠더 프리가 아니라 남성성을 더 우월한 것 혹은 그래도 괜찮은 것 해도 되는 행동으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 남성성을 네. 스탠다드로 보는 거죠. 그쵸. 그게 그냥 네. 인간이고 맞아요. 여성은 여성화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트랜스 여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줄리아 세러너가 굉장히 분개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단체나 아니면 레즈비언 단체조차도 트랜스 남성은 입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 여성은 입장을 거부한대요. 이거는 정확하게 여성 혐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랜스 여성 혐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랜스 여성 혐오가 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잉성애화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섹시한 존재로 계속 얘기하고 혹은 과잉 여성화 이 두 가지 말고 하는 방식으로 트랜스 여성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방식을 여성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 혐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미디어의 영향이 확실히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뭐 남성과 여성, 시스젠더 남성과 시스젠더 여성의 성비가 비슷비슷한 것처럼 트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비 비슷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에 훨씬 더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트랜스젠더 남성들은 확실히 패싱이 더 잘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현실 세계 안에서 특히나 미디어는 여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글래머러스함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한 그 문화 안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글래머러스함과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화하고 주목하고 대상화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가시성이 훨씬 더 큰 부분도 있죠. 근데 그 넷플릭스를 보면 디스클로저라고 하는 놀라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방송계나 헐리우드에서 일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미디어에서의 트랜스 재현을 이제 비평하는 이런 다큐멘터리인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 트랜스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다큐 안에서도.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너무 트랜스젠더 여성만 재현되는 걸 봤지 영화에서도 정말 트랜스젠더 남성 재현 안 되거든요. 손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작품이에요.
소녀는 울지 않는다조차 그걸 레즈비언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요. 그렇고 근데 그 작품에 대해 트랜스 남성들이 그 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고통스러워서 볼 수 없었고 왜 저렇게 트랜스 남성은 결국 강간당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서사를 굳이 발굴해서 그것만을 이야기화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을 잘 묻혀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확실히 자극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소비해온 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하죠. 사실 한국의 영화에서 진짜 대단한 건 이발소 이씨였던 것 같아요. 네, 이발소 이씨라는 작품을 단편 여러분들 영화. 네, 한번 찾아보시면 근데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어떻게 현실에서 되냐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트랜스 남성이 남자 경기에 뛰는 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호르몬을 했든 수술을 했든 뭘 했든 조건이 아예 없어요. 근데 트랜스 여성이 여자 스포츠 선수를 뛸 때는 뭐가 많이 붙어요. 뭐 몇 개월 해야 하고 호르몬 수치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네가 어쨌든 여자였었기 때문에 남자가 돼봐야 소용없어 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식의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트랜스 남성과 트랜스 여성을 대할 때 사람들의 차이가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잘생긴 트랜스젠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려움 얘기하시는 건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아니 대체 왜 남자로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잘생긴 얼굴을 가졌는데 왜 여자가 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남자라고 우위에 있는 사람이 왜 굳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냐를 안타까워해요. 근데 트랜스 남성을 얘기하면 그래 여자로 살기 힘들지 그래 이거라도 해야 되겠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니까 탈부치기가 나오는 인생 뭐 이렇게 극복 스토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띌 수밖에 없어요. 트랜스 남성은 그냥 여성이 애쓰고 있는 상태. 남자라도 남자인 척이라도 하면서 여자의 어려운 삶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박수 쳐주고 혹은 그냥 그렇게 잘 살아라. 근데 남자는 계속 너 왜 굳이 여자가 되려고 해? 라고 질문을 하니까 계속 뭔가를 붙이죠. 의심하고. 그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왜 의심하고 있는 존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남자가 좋으면 그냥 게이 하면 되지 왜 트랜스 네, 나는 네, 이런 네, 식으로서 네. 국간 게이 어리둥절 막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